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제시했는데요.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동일한 화산 분화구에서 발원한 비슷한 용암류 지역이라는 지질학적 기준으로 새롭게 선정한 곶자왈 경계를 공개했습니다.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따른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한 기존 경계보다 기준을 더 명확히 한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해 확정된 곶자왈은 모두 7개 지대 99.5제곱킬로미터, 기존 곶자왈 106제곱킬로미터보다 6.5제곱킬로미터 감소했습니다. 한라산 인근 수림이 제외됐고 주요 곶자왈 지대는 36.5제곱킬로미터 확대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곶자왈 경계 재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접지역 토지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보는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은 그 테두리 안에 대해서만 어떤 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보호지대에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허파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이 나무 가치에 나무 한 고리의 가치도 안 주는 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자산 지역에 대해서 환경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떤 그 지번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조를 한다든가. 제주도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까지 최종 곶자왈 경계와 보호 지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 설정된 곶자왈 보호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가 65%에 이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역과 설명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퇴임식을 갖고 7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사회를 바꾸겠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과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원희룡 시대 7년이 남긴 건 무엇인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청산하고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며 세대 교체 돌풍과 함께 등장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저 원희룡은 이제 도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을 받들어서 정치적으로 다른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제주를 바꾸어내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성장을 일궈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청정과 공전을 위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며 중산간 보정과 농지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송악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기차 점유율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협치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4.3 특별법 개정과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수건 사업이라며 추진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극심한 찬반 갈등 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하수와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 관행은 없앴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정작 도지사 본인이 자신의 대권 행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퇴임식과 함께 권한 대행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원희룡 지사는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디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주 도민으로서 1%의 한계를 깨는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쉬워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7년 만에 임기를 마친 원희룡 지사는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 전동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보관 또는 충전하거나 이용을 할 때 화재가 잇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이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이 꺼진 차량 뒷좌석에는 시커멓게 변해버린 전동 휠이 놓여져 있습니다.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전동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집 현관에서 충전하다 불이 나 거주자가 대피하지 못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전동기구 화재는 21건.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기구들로 이 가운데 16건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 전동 이동 장치들입니다. 상황별로는 충전 중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보관 중이 7건, 운행 중이 4건 등입니다. 왜 불이 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를 적정 시간 이상 충전하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30초도 안 돼 배터리 전체에 불이 붙으며 폭발합니다. 이번엔 완충된 전동 휠. 충격을 가하자 검은 연기가 나고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외부 충격에 배터리 내부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파손돼 불이 나는 겁니다. 전동 이동 장치의 경우 타면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비를 맞아 손상되기가 쉽고 전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과전압으로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전하시고 충전 후에는 플러그를 확실히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 이동 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전 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배터리가 부푸는 등 모양이 변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교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술집이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예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사람들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 김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 번화가의 한 편의점. 바로 앞에 지붕을 덮고 테이블 12개를 설치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술병이 가득하고 북적이는 손님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거의 10시 한 반쯤 되면 다 차요. 술집이 문 닫는 시간이 되자 여기로 몰려온 겁니다. 저희 한 2시간, 3시간 있다 갑니다. 주변까지 가까이 코로나가 안 다가와서 저희는 잘 아직 좀 경각심이 없어서. 밤이 깊었지만 노래까지 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5명 넘게 모일 때도 있어 신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신고가 한 달에 이제 몇 번 정도씩 들어오고 있나요? 50대들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는 금토가 제일 많이 들어오죠. 편의점 측은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12시 이후 착석 제한 안내문을 붙여놨다고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명부 작성 확실하게 하고 있고 4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것도 지키고 있고요. 취재진이 음료를 사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지만 명부 작성을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고 12시 이후 착석 제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술집인 겁니다. 저쪽에서 오는 거 보이면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요. 경찰이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모여서 거기서 술을 마신다거나. 당장 확진자가 발생해도 동선조차 파악할 수 없지만 편의점은 방역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업종이고 또 의무시설에 포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다른 편의점들도 경쟁적으로 야외 테이블을 늘리고 있습니다. 잠깐 음료 사서
여기서 앉아서 드시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테이블을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편의점을 따로 관리하고 야외 테이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편의점 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종일 제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인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제주로 비구름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북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는데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사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로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저주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00mm,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쌓이면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9도 선에 그치면서 오늘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제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실업자는 1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6%로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률은 66.9%로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000명 늘어 고용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원력 유항에 반영됐습니다. 원력 유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4.3 추념일이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상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제주해경은 2등 항해사 없이 이틀 동안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158톤급 모래 운반선 선장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매 39살 A씨와 4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서귀포 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에게 8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B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수자에게 데려다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 등 도내 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을 도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곶자왈과 오름이 파괴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상인단체들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는 당초 계획대로 수입 명품 전문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렛 운영과 명칭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재하고 있어 다른 중재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제주도에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하천 정비 공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한사회국장은 제주형 하천 정비 정책 토론회에서 하천 구간을 쪼개면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데다 수해 지역에만 제방을 쌓아 하류 지역은 침수 피해를 더 입고 있다며 자연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